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리세션발 주가 폭락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는 가정을 두고 포트를 재편성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방송이었죠. 포트 재편성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수익이 난 종목에 한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두 번째 액션은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저점 매수 종목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도 주봉 RSI 40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참고로 저점 매수 시즌2 종목들은 제일제당, 크래프톤, NC소프트, KT 4종목입니다. 시즌2 종목 중에서는 단기 급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정리한 하이브인데 오늘 보니까 더 오르네요. 어쨌든 하락한다고 해도 물타기로 버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액션은 분산 투자의 일환인 해지 자산 포트를 강화했습니다. 해지 자산 리스트는 국고채 10년, 중국 본토 대형, 일본 N선물, 천연가스 선물 ETN 4가지에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추가하면서 크게 베팅을 했죠. 오늘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바로 수익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의 적절했다. 코스피 200 인버스도 혹은 곧버스도 매수 시기를 가늠해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의 경우는 최근에 급등한 2차 전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형제 등이 과열폭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 지수보다도 코스닥 상위 150 종목들이 더 빨리 하락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었는데 적중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잘 버텼죠. 어쨌든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제 계좌는 빵빵해진 상태고 이제는 무엇 할 차례인가. 일단 어제 하루는 그냥 보냈고요. 오늘부터는 리세션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바닥권 종목들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리세션발 하락이 안 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씨를 뿌리는 거죠. 지난번에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을 공개했었죠. 하이트진로, 한국가스공사, GS건설, 롯데쇼핑, 신한지주, LG생건.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RSI가 낮은 종목이 바로 하이트진로인데 과연 하이트진로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싼 걸까 알아본 결과 치명적인 단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 리스트는 제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공부하면서 거르고 걸러서 소팅해 놓은 겁니다. 가령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 리포트라든지 순이익이 높아질 예정인 종목 리포트라든지 좋은 모멘텀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 리포트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을 참고해서 추려낸 종목들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주봉 RSI를 보면은 이제 하이트진로가 34로 여전히 가장 낮고 한국가스공사가 38, 롯데쇼핑 41, 신한지주 44, LG생건이 49. 여전히 가격들이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트진로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를 몇 가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물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적은 지속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2022년 4분기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가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빨간 글씨가 주가에는 치명타가 된 것 같습니다. 뜯어보니까 별 내용은 아니었고 퇴직급여 충당금, 마케팅 비용 등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4분기에 몰아서 이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부 전략적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상저하고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싸질 수 있었던 기회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케팅 내용을 보면은 진로가 두꺼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완전히 클래식 진로도 만들어서 브랜드를 리뉴얼한다든가 제로 소주를 런칭하고 홍보를 했다던가 그런 총체적인 비용을 4분기에 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주가가 싸진 기회로 보이고요. 새로운 런칭과 리뉴얼로 마케팅 비용이 쓰였다면 미래의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가령 오비맥주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든지 롯데칠성의 소주 점유율을 뺏어온다든지. 하이트진로의 제로 소주는 롯데칠성의 새로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고, 새로 런칭한 켈리는 오비맥주의 한맥과 싸움을 시작하겠죠. 결국 22년 4분기의 적자 전환은 큰 문제가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반면에 장점은 뚜렷합니다. 일단 주가가 싸다는 것 외에 하이트진로의 배당이 엄청 높죠. 4.24%니까 대단한 배당률이고, 가령 하이트진로를 매수했고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서 시드가 높아진다면 연말에 돌려받을 배당금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스트레스를 해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물타기 전략으로 연말까지 시드를 높이는 걸로. 얼마 전에 매수한 KT의 경우도 주가가 바닥이고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 저점 종목으로 포트를 채워나간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죠. 같은 의미로 이전에 방송에서 다뤘던 GS건설 또한 배당 수익률이 거의 6%에 달하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했고, 여기에 하이트 진로까지 합세하면은 KT, GS건설, 하이트 진로 이렇게 고배당 트리오가 결성이 됩니다. KT는 배당률이 6.39%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단점은 또 없는가?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등의 사업을 죄악주라고 한다는데,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담배가 특히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 술도 역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배당이 특히 높은 이유가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의 물가가 다 오르는데 술값은 인상을 못한다든지, 정부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손쉽게 제동을 건다라는 부분은 주류업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소주 가격을 정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훗날 가격을 인상하는 순간이 오면은 호재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가격이 이런 악재들이 반영되어서 착해진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주식은 어차피 변동성에 의해서 고점 또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고로 죄악주든 정부의 제재든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그런 이유들로 싸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굿뉴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K소주까지 글로벌 비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K-팝, 초코파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소주가 글로벌에서 잘 팔린다라는 뉴스는 사실 좀 낯설잖아요. 근데 소주 수출의 폭이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1,560억 원 수출, 불과 한 달도 안 된 뉴스예요. 바로 이 재료 때문에 아무리 주류값이 동결이 되어도 죄악주라는 제약이 있어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특히 미주와 중화권에서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주는 미국이고 중화권은 중국이잖아요. 어쨌든 G2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동남아에서도 성장세가 20%에서 30% 된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K-드라마에서 소주 마시는 장면이 유독 많던데 드디어 성과로 나오는 듯 합니다. 이제 4월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5월입니다. 치맥의 성수기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주류업계의 대목인 여름을 지금 미리 대비해놓고 좋은 소식을 기대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약을 하자면 하이트 진로는 세 가지 장점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1번, 늘 최고의 장점인 가격이 대단히 싸다. 2번, 그 다음 장점인 배당이 굉장히 세다. 3번, K소주 수출 대박이 상승 재료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대감으로 한번 하이트 진로를 저점 매수 고배당 종목으로 임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